안녕하세요. 이하이구입니다. 오늘은 최악의 경제에도 증시가 상승하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지난 3월 중순 이후 미국인 3,3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10년간 쌓인 일자리 수인 2,280만 개보다 1,000만 개 이상 많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3%에서 14%까지 급등하였으며 직업을 가진 미국인의 비중이 50%까지 급락하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코로나19로 4월에 2,050만 개 실업이 발생해 14.7% 실업률을 발표하였습니다.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대비 4.8% 감소하며 6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당일 1.9% 급등하는 등 상승 추세 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악의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유지하는 5가지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 완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V자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3월과 4월 미국 경제는 봉쇄되었으나 현재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가 부분적으로 영업 재개를 허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타격이 컸던 뉴욕주도 경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악을 기록한 실업 상황이 바닥을 쳤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효과가 나오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를 긴급 승인하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는 내년 1월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조기 종식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팡 주가 상승입니다. 언택트 추세에 따라 실적 전망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2달 정도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결제, 소셜미디어, 원격 근무 등에서 집중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반도체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주의 매출이 급증하고 주가가 초과 상승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주가가 30% 상승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20% 상승하였습니다. 이들 기업 주식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에서 선전하며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 선전에 힘입어 1분기도 순이익을 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테슬라는 2003년 창업 이후 2019년 2분기까지 무려 16년간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테슬라는 작년 3월 이후 3분기 연속 순이익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신용경색 진원지로 알려진 에너지 업종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합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업종은 올해 35% 폭락하였지만 S&P 500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의 빠른 회복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팩트셋은 올해 2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은 전년 대비 41% 하락하지만 내년 1분기에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JP모건은 올해 하반기 실적이 회복될 것이며 증시도 희망적으로 전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증시는 실적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현재 증시의 상승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주식 외에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투자자들의 관성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주식 투자 이외에 더 매력적인 투자 대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There's no alternatives to stock의 앞자만 따서 티나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0.68% 정도로 사상 최저치 부근에 있으며
이는 평균 2% 정도인 S&P 500 주식 배당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의 금리가 안전 자산의 금리보다 높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연방정부와 미국 행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면 언제든 나타나 해결사가 돼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조 2천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부양책을 매우 신속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2분기 전망이 어둡지만 3분기는 경제가 반드시 반등해야 하기 때문에 전폭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미국 정부와 의회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Fed will do everything it can to the absolute limit of those powers. 연준의 권한이 절대적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Now is not the time to let us concern about fiscal deficit.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에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등의 강력한 발언을 통해 기존의 통념을 벗어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가 역대급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하자 연준은 기존의 양적 완화를 넘어서 투기 등급 회사채와 상업용 MBS까지 매입하였습니다. 이는 역사상 첫 질적 완화 조치입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Don't fight the Fed 라는 증시 격언의 위력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